광주광역시에 살고 있고 나이는 32살 이금복이라고 합니다. 현재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저는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을 손질하고 치장과 관리를 해주면서 보호자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제가 이제 직접 취향에 맞게 꾸며주고 관리해주는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고양이도 병원에서는 마취로 하는 미용을 저희들은 이제 직접 마취 없이 또 관리를 해주고 미용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저도 강아지를 2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미용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좀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도 스트레스를 더 받고 제가 직접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애들한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게 뭔가 저한테 흥미가 맞는 것 같고 또 하다 보니까 평상시 없던 집중력도 생기면서 이 일이면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항상 미용 일이라는 게 정말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뭐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큰 변화가 없으면 좀 꾸준하게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래도 아이들마다 강아지들마다 성격이라든지 행동이 너무 다 다르고 해서 매번 이렇게 가끔씩 기억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특히 저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희 가게에도 나이가 많은 강아지들이 오면은 견주분들도 이 애가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겠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미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강아지가 제가 미용을 하고 몇 달 뒤에 견주만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간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더 이런 나이 많은 강아지들한테 좀 더 섬세하게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들면서 마음 아픈 일들이 이렇게 종종 있긴 있습니다. 현재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대학교 과 그런 데를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일을 병행을 하면서 학원을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서 6개월씩 가정으로 3급과 2급을 땄습니다. 상급에서는 처음에 들어가면 몇 개월 동안에는 정말 기초적인 것들, 아이들 발바닥에 있는 패드에 있는 털들 이렇게 제거하는 거, 아이들 항문과 생식기 쪽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욕 같은 것들 어떻게 샴푸를 해야 되고 어떻게 털을 말리는지 그런 것들을 배운 후에 가위 연습을 또 해요. 따로 앞으로 가위 잡는 법이 미용하시는 분들과 그 차이점이 시저링이 너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따로 공부를 하고 그 클립이라는 펫 클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규격화된 그 공식적인 수학 공식 같은 미용에서는 이런 틀을 가지고 미용을 배워라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게 그 미용을 배우는 건데 상급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걸 공부를 하고 난 후에 2급에 올라가서는 거기에 더 규격화된 틀을 가지고 미용을 그 시험 준비를 하게 되고요. 저는 필기도 따로 공부를 해요. 필기에서는 상급에서는 기억에 남는 게 경종에 대한 거랑 미용 도구들 그리고 미용 순서 그리고 기초적인 미용 기술들 그런 거에 대한 필기 공부를 따로 하고요. 2급 필기에서는 특수 경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격화된 미용 틀 같은 것들을
P2급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립 클립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면 미용을 할 때 아주 기본적인 그런 미용이라서 이제 푸들 견종을 가지고 많이 하는 미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랩이라는 게 이렇게 양인데 이제 푸들이 그 미용을 많이 하면 새끼 양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미용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더 공부를 해두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전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정보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학원을 등록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 일이 솔직히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나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강아지를 키워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학교 안에서라든지 밖에서 이제 직업 탐구 같은 좀 그런 검사들을 좀 많이 해보시고 또 내가 앞으로 이 일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내가 흥미롭게 할 수 있을까, 지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미용일도 그렇고, 뭐 아이들, 강아지들 행동 교정 막 싸나운 애들, 뭐 밥도 안 먹는 애들, 뭐 지나가는 개들 막 이렇게 짖고 이런 강아지 문제점들을 많이 고치는 그런 행동 교정 일도 있고요. 뭐 핸들러는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열심히 꾸준히 아이들을 관리를 해서 좋은 품종을 강아지를 데리고 또 품종의 그 강아지가 될 수 있게끔 꾸준히 케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무슨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상도 받고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펫시터 같은 일도, 펫시터는 이제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한국에는 아직 잘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그것도 공부니까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고 배우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뭐 교복으로 입고 뭐 연애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요. 또 봉사활동도 많이 다녀보고 싶었고, 또 이제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같이 많은 대화도 전 솔직히 잘 못 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선생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그때 정말 좋았던 선생님이 있었다, 이런 기억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게 내 뜻대로 되진 않겠지만 우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겠죠. 네, 여러분도 좀 그런 좀 생활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들이 되게 이런 거 왜 하냐, 털 먹고 냄새 나고, 어른들은 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제 고집이 좀 있어서 이건 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선은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는데 대신 몸도 너무 힘들어요. 손이 정말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어야 돼요. 강아지들 미용이 뭐 1시간 안에 뚝딱뚝딱 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비숑이라든지 뭐 푸들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요새는 견종들이 많기 때문에 3시간씩 일어나서 일도 해야 되고, 또 목욕도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목욕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애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우선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일이 먹고 살기에는, 왜냐면 그것도 기술이고, 또 평생 자기가 나이가 좀 건강하고 하면은 자기 샵 차려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또 다른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또 나쁘진 않고, 또 그만큼 그런 걸 미용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중에서 그 안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저도 32살이긴 하지만 아직 오래 살진 않았지만
좀 뭔가 두려움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 왜 이거 하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자존감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그렇게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존감을 너무 깎아내리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남들과 잘 소통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지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있네요.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